115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도명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부 잘 보셨습니까? KBL 루머 팩트 2부 순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삼성, DB,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SK, 마지막 누구일까요? 전자랜드죠. 순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1로그의 자랑! 댓글 선정책 얘기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 방송 시작할수록 진행될수록 점점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제작진분들이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댓글 때문에 늘어나니까 맨날 그런 루머가 있어요. 그건 지들 사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댓글 쓰는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린님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 5대5 가름만만 고집하는 게 보기 좋네요. 채널 방침인가요? 아닙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예. 저는 머리 깎았는데 사실 머리 깎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머리 못 깎았었어요. 혹시 이 댓글 때문에 머리 자르고 오신 건가요? 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아니요, 그 정도는 제가 네. 거품 멘탈은 아닙니다. 네. 아, 그 정도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있어요. 네. 아니, 이제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같은 미용실 다니시냐고. 네, 저도 좀 의심스러워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예, 그다음에 장환주님이 SK가 의외로 용병 순위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올 시즌 용병들 다 거물급인데 정자전조 용병 탐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저도 지금 이제 미네라스 온 시점과 지금과 사실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조만간 이제 이 스포츠 동화 정지욱 기자와 함께 이제 뭐 외국 선수 랭킹 매기겠지만은 그때 제가 미네라스를 높은 순위에 둘까? 저는 솔직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럽이나 지금 G리그, NBA 그 변수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연명들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아직 확신만 못할 뿐이지 웬만하면 이제는 좀 맞는다고 99.9.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DB 김님이 시즌 예상할 때 리버스박 초빙에서 방송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전화 연결을 했는데 똥 싸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예. 아, 예. 예. 그래서인지 되게 무겁고 진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뭐 그건 예.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예. 이 친구가 뭐 출연료만 주면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이동환 기자가 못 왔을 때, 예. 저 혼자 있을 때 한번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 시즌 리뷰할 때 박지혁 기자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사실은 그렇게 뭐 탐탁치는 않아요. 얘가 있으면 좋은 거고 네. 없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입 다물고 그러나 있습니다. 팬분들이 원하면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키님이 두 분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안경까지 비슷하네요. 페트와 매트 같아요. 페트와 매트가 뭔가요? 이거 뭐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그런가요? 애니메이션? 예. 그럼 난 페트. 예. 아, 제가 매트인가요? 난 페트 좋아. 이유가 뭔가요? 그냥 이름이 좋아. 매트보단 페트가 좋아. 예, 저는 맨날 이동욱 기자에게 매만다고 해서 매트입니다. 맨날 맞고 살아요. 박지선님이 8월이나 9월쯤에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기사를 봤는데 뭐 우승은 어떤 팀이 할 것이라 보나요? 이랬는데 이게 지금 KBL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어떤 이벤트 8월 29일부터 1박 2일 동안 장소가 지금 미정이고요. 이번 주 사무국장 회의에서 얘기를 할 거고 DB, SK, KGC, KCC 상황 토너먼트 해가지고 뭐 우승팀 가리는데 요렇게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9월 달에는 이제 뭐 FA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그 KBL 9개 팀, 그러니까 그 이제 피바 대회 나갈 팀 한 팀 빼고 챔피언스컵 나갈 팀 한 팀 빼고 9개 팀의 상무에 B리그 2개 팀 이렇게 해서 12개 팀으로 이제 컵 대회, 말씀하신 FA컵 대회 같은 대회를 치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B리그 팀들이 참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고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뭐 코로나랑 비자 발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격리랑 그래서 일단은 9월 말쯤에 지금 할 예정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데이트는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찬모님이 혹시 에라네인즈 선수 올 시즌 볼 가능성이 없나요? 그랬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 배운 선수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확률이 좀 낮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다님이 유재학 수비 노진 농구 어찌 생각하시나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굉장히 얘기가 좀 많기는 했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모비스가 그동안 절대 강조로 오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유작 감독이 어떤 그런 탄탄한 수비 농구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농구를 기본으로 그냥 즐기는 입장에서는 공격적이고 빠르고 득점 많이 나는 농구가 좋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과 별개로 그런 마케팅적인 방향성과 별개로 이 이제 리그에서 이제 일하는 코칭 스태프는 이길 수 있는 농구를 추구하는 게 우선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수비는 당연히 승리를 위해서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무게를 두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동부 산성 시절에 강동희 감독이 이제 그때 또 동부가 정말 수비력이 장난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해서 뭐 너무 수비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강동희 전 감독이 그러면 무너뜨리면 되지 않느냐 공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 있는 농구가 공격 농구라면은 공격 농구가 또 다른 카드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지 그게 그거 가지고 아니 재밌게 좀 해주세요. 그렇기 위해서 수비 좀 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해서 이런 일반론을 이동환 기자가 쭉 늘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그 짧게 끝낼 수 있는 얘기를 길게 늘려서 하는 재주가 있다. 근데 또 이게 심화가 있기 전에는 기본 수업부터 해야 됩니다. 수업이랑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애청자님들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본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뭐 기본적인 거 그래 나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그 기본적인 거 다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맨날 매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동 기자의 어떤 창의적인 얘기요. 예. 아니 또 저를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데 이놈이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예. 재수없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동환 기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현장 들어가 보면 감독이 뭐 유작 감독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성적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당위성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비 농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상대 팀이 사실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깨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건 맞고 그런 점에서의 어떤 유작 감독의 수비 농구에 대해서는 비판의 어떤 결이 굉장히 좀 거세긴 하다. 근데 단 유작 감독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명장이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저는 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약점이 있냐면 수비 농구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공격적으로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창의성이 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유적 감독이 모비스에서 틀을 잡았던 거는 수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탄탄하게 하냐면 일단 스텝을 정확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대2 수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하죠. 거기에 이제 행동대장이 양동근이었고 그 밑에 받치는 게 함지훈이었고 그 나머지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죠. 예전에 김여범 뭐 또 이병석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쭉 이어왔고 그러면 이제 팀 컬러를 가지는 거는 다른 팀들도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전술들을 보면 그 대부분 이제 플렉스 전술을 썼어요. 근데 그 전술의 강점은 쉽게 익힐 수 있고 안정적이다. 근데 약점이 뭐냐면 상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기 굉장히 쉽다. 그 플렉스에서 그 플렉스 전술인데 그 전술에서 어떤 그 모비스의 가장 큰 건 뭐냐면 크로스 스크린에 의한 미스매치 거기에 대한 골 밑의 어떤 공격 이 부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한 느낌이 있죠. 단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모비스의 객관적 전력이 좋지 않았을 때 상대가 그런 수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모비스도 공격에 대해서 풀어나가지 못하던 단 수비로 이제 뚫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모비스가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는데 좀 더 그러니까 창의적인 좀 더 그 공격적인 전술을 도입할 수는 있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유적 감독이 업스크린이라고 하죠. 업스크린이 굉장히 그 공격적인 전술인데 왜냐면 수비수가 뒤에 있을 때 수비수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업스크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 수비수가 뒤를 못 보고 딱 가기 때문에 공격자가 그러니까 컷인이라든가 백도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공격 전술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첫 시즌에 좀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류도 좀 있었었고 그런 상태에서 모비스가 최근에 그런 공격 전술들 그리고 2대1을 하면서 외곽에서 어떤 스페이싱 농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크로스 스크린 또는 뭐 플렉스 스크린이라는 이제 다른 또 이제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좀 횡으로 스크린을 많이 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업 스크린 또는 이제 립 스크린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건 이제 종으로 된 스크린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색깔이 두드러지고 컷의 어떤
컷 동작의 어떤 동선도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끊어서 네. 아까 일부에서 끊는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핵심적인. 왜냐하면 이제 그 종으로 거는 거하고 횡으로 거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횡으로 걸게 되면 상대 수비가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대신에 종으로 이렇게 걸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가 그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창의적인 어떤 패스들이 날라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패스의 어떤 미스들이 많아지거든요. 종으로 걸게 되면 패스 각도나 이런 부분들이 컷당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를 갖다 보실 때 횡으로 거는 스크린이 많으면 저 팀은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공격 패턴을 갖다 구사를 하는구나. 종으로 걸면 이거 좀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유지학 감독의 어떤 농구에 대해서 수비 농구다. 또 뭐 이제 여기 나다님이 말씀해 수비 노잼 농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여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2010년대 중반까지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수비를 너무 이제 중요시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수비 중요시 하는 건 똑같으신데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한 최근 2, 3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골든스테이트 농구를 보시고 좀 많이 좀 감화를 받으셔서 좀 이제 좀 생각이 많으셔서 좀 공격적인 색깔을 많이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셨던 걸로 알아요. 다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국내와 미국의 어떤 환경 차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이 때문에 사실 성공은 하지 못했고 일단 빠른 농구로 가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지학 감독님 만약 뭐 수비만 중요시하고 공격은 생각 안 하신 그런 감독이 아니라는 얘기는 좀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렇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유작 감독은 수비에 대해서는 좀 특화된 감독이긴 한데 공격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럼요. 좀 이제 지금 아직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시긴 하지만 발전하고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이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 사실 공격농구 쪽에서 보면 칠승 감독이나 그 지금은 큰 실수를 하신 우리 강동희 감독 이 굉장히 좀 창의적이었죠. 현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선수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참고로 좀 하고 자 삼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드디어 외국인 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1순위 외국인 선수가 아이자 힉스, 2순위 외국인 선수가 제시 고반 선수입니다. 2순위 외국인 선수 제시 고반 선수는 이미 결정이 거의 다 된 상태였고 아이자 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예전에 접촉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틀어졌었는데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성민 감독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아이자 힉스 같은 경우는 또 명문대 출신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네. 조던의 후예입니다. 네, 예, 그렇죠. 아니 왜냐 또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외국 선수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재밌는 게 좀 명문대 출신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어요. 뭐 이제 오리온의 두 선수도 캔자스대 출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훈주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캔자스대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유작 감독도 그렇고 강훈주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안하다. 외국인 선수 아마 10개 구들이 다 그럴 거다. 비디오만 보고 했기 때문에 현장 가가지고 보는 거하고 비디오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른데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 스토브 리그에서 그걸 악용한 사례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게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좀 뭐랄까 통용되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비디오로만 벗고 사실은 그 에이전트들은 와서 그 좋다 하지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디오로 보는 거하고 실제 와서 뛰는 건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갭 차이가 좀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뭐 명문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IGX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죠. 계속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강훈주 감독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 두 팀은 캔자스 명문 출신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안심이 돼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명문대 가려면 또 인성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럼요. 조금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리고 팀 농구에 대한 이해도도 좀 더 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몇몇 예외들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고 일단 2m 5cm의 신발 신은 신장입니다. 요거는 2m 5cm에 106kg. 그리고 윙스팬이 2m 11cm, 뭐 13 뭐 이렇게 적힌 것도 있는데. 좀 평범하네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사실은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통 빅맨이 아니에요. 좀 포워드에 가까운. 그렇죠? 저는 그냥 파워포워드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뛰니까 센터로 뛰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플레이를 봤을 때 픽앤롤, 픽앤팝이 모두 되고 이제 기동성과 운동력이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몸이 되게 뭐 엄청 두꺼운 수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빼빼 마른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 이 선수를 코트에 세웠을 때 좀 트랜지션 어떤 부분 그리고 저 코트의 스페이싱까지 고려를 한 영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좋은 선수죠. 아주 좋은 선수이긴 한데 말씀하셨던 건 저 포스트업에서 어떤 확실한 득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데 그 클러치 타임에 썼을 때의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기동력이 좋고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트랜지션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쵸. 그 선수가 어떤 돌격대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좀 잘 써야 된다. 아, 그쵸. 기본적으로.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좀 더 조직적인 농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전 이 선수는 세트 오펜스에서는 스크리너로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2대2는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1대1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뭐 이렇게 영상을 보면 딱히 장면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냥 그 전에 뛰었던 어떤 팀에서는 옵션 자체가 거의 뭐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옵션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온다면 여기서도 2대1을 어느 정도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삼성은 가드진이 또 계속 문제인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뭐 이관희 선수가 2대1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본인 득점을 좀 보는 타입이지 스크리너를 살려주는 부분은 아직 좀 이제 미완성적인 부분이 많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삼성 김동욱이 이런 부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또 김동욱은 아무래도 노장이고 또 수비 문제가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늘 코트에 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이건 좀 미션이라고 봐요 삼성은. 그 저희가 이제 좀 파고 들어가가지고 미세한 약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 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시 보반 선수를 한번 볼게요. 2m 10에 윙스팬이 2m 23인데 네. 그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가 좀 느려요. 이 그쵸. 부분이 제일 약점입니다. 네, 그 저도 영상 보면서 딱 바로 느낀 것. 아 기동성이 떨어지는구나. 굉장히 느린 좀 약간 옛날 타입의 빅맨 기동성만 보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이 선수가 2019년에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패트릭 유잉 이제 감독이 지금 이제 조지타운 대학에 모교에 있는데 코칭을 직접 받던 선수이고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상민 감독이 이 선수를 처음부터 이 선수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다른 조지타운 대학 선수를 보려고 영상을 보다가 이 선수가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영입을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예,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 또 같이 덧붙여드리고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너무 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칭찬 아닙니까? 아, 마치 보라고 하는 듯이 하는. 아, 예. 눈치챘어요? 쏠 일도 예, 없는 거. 아,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네, 네,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일본에서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토에서 뛰었는데 나카무라 다이치랑 같이 뛰었어요. 그렇죠. 나카무라 다이치랑 데이비드 쌤을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한국 오면 좀 그 부분 에피소드도 들어볼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선수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장과 윙스팬 되게 좋습니다. 사이즈 좋은데 느리기 때문에 조금 활용도에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자 헥스는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2대2 하려면은 조금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슈팅이 돼요. 대학 시절에 3점 성공률이 40%가 넘었어요. 경기당 3개 이상 던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픽앤팝으로는 활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미국 무대에서도 뭐 코너나 뭐 45도에 서가지고 캐치앤슛도 많이 하고 성공률도 괜찮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오히려 1대1 쪽에서 활용하는 게 낫지 뭐 2대1 게임 부분에서 활용도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삼성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삼성 입장에서 기동성과 어떤 에너지 레벨, 트랜지션 게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IGX를 좀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1옵션이기도 하지만 다만 이제 상대의 뭐 이번에 2m 8, 2m 6 이런 선수들이 많으니까 높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인사이드 든든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김준일이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럴 때는 좀 이제 제시 고만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삼성의 1, 2옵션 결정이 됐다는 소식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다음에 또 정직 기자를 모시고 저희가 또 외국인 선수는 좀 더욱더 현미경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직 기자 준비 많이 해서 와야 돼요. 예. 그다음 가보시죠. 예. 큰코 다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DB는 지금 김정주 선수 한번 컨디션 지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 지난 시즌에 지난해 이맘때쯤에 월드컵 가기 전에 김종수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결국에는 대표팀에 같이 가긴 했지만 월드컵을 뛰지 못하는 그래서 이승현 선수가 그 대신 많이 뛰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부상 부위가 햄스트링이었어요. 이게
이제 프로 시즌 개막할 때도 계속 돼가지고 시즌 중에 계속 몸 상태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됐던 상황인데 지금은 굉장히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시즌 3월 리그 중단된 이후에 나중에 종료됐는데 그때도 뭐 개인 휴가 어디 안 가고 코로나 문제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간다든지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계속 이제 병원 자기가 자주 가는 병원을 개인적으로 가면서 재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지금 되게 괜찮다고 하고 이제 김정규 선수가 이번 시즌에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슈팅 장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슛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스페인 지난 시즌 요구받았던 뭐 3점 시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1대1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도 슛 장착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1대1 얘기를 하면서 포스트업보다는 페이스업에 내가 장점이 있는 걸 지난 시즌을 좀 해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서 페이스업 비중을 좀 높이게 될 것 같다. 다만 물론 미스매치 상황은 당연히 포스트업으로 가지만 내가 페이스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업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김주성 코치와 함께 좀 연습을 많이 해볼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아, 김정규는 포스트업보다 페이스업이다. 네. 아, 진짜로. 예. 정말로. 아, 진짜요? 예. 예.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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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 아니 믿어도 되나? 예. 증거들이 다 있어요. 증거고. 제 기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했던 뭐 라디오라든가 이거 네. 보시면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LG에서 뛰었었죠. 예. 그리고 로드 벤슨에게 그 인어 페이스 덩크를 갖다 꽂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 그러면서 김정주 선수는 이렇게 봤을 때 자세가 좀 높기 때문에 포스트업에서는 강점이 그렇게 많이는 없다. 대신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페이스업을 해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양쪽 사이드 쪽에서 던지는 미드 점퍼가 굉장히 정확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외곽의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 넣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희대 시절이 사실 저는 잃어버린 어떤 그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그 김종윤 선수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리바운드 셔틀을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진짜로. 예, 그렇죠. 아 농담 아니고 농담 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건 맞죠. 예, 인사이드를 책임졌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잃어버린 대학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김정윤 선수의 어떤 발전이 좀 더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나는 내가 볼 때는 그 몰랐어? 이제 와서 알았어. 그거? 그러니까. 아, 예. 와 알고 있지 않았나? 근데 왜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지? 예. 어떻게 보면 그걸 깨달을 기회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이때까지는. 그렇죠. LG에서도 아니 자기가 해야지.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뭐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지도자나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도 있고 좋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도 있어요. 뭐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거는 자기가 해야지. 그 만약에 100%라고 치면 잘못의 60%는 자기가 가져와야죠. 자기 어떤 잘못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왜 계속 침묵하는 거야 불안하게. 욕은 나만 먹구나 이거야. 예. 예전 박정현 할 때도 그렇고. 예, 저는 착한 코스프레. 예, 웬만하면 5호로 갑니다, 저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다고요. 해왔었고 나는 이 부분에서 100% 찬성.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김정규 선수의 위력을 갖다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이게 소속팀뿐만 아니고 대표팀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대표팀에서 사실 포스트업 치면 김정규 뭐 아시아권이나 저기 유럽 대회 가가지고 경쟁력 있겠어요? 아 세계 선수권대가 경쟁력 있겠어요? 없어요. 오히려 페이스업, 이 방향성 옳다. 아 당연하죠. 예.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니까 진짜로. 예. 아니, 지금이라 깨달은 게 어딥니까? 이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었다. 아니,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나마 빠르다. 박명수 얘기라고 그래. 아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네. 김정준 선수는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갖고 할 거라고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면서 효율성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강점인지 그리고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뭐 지도자들이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서 또는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국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은 농구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예. 네. 특히 유망주분들. 젊은 선수 특히 더 해야 돼. 대학 유망주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프로에 들어오신 만 2, 3년 차. 뭐 송교창, 양홍석 이런 선수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더 발전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코치님한테 지시하는 것만 따라해가지고 뭐 이것만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아 저 몸이 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계속 어떻게 하면 자기가 발전을 그거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 일단 김종규 방향성 자체는 뭐 타이밍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뭐 그래도 옳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뭐 약간 꼰대가 된 느낌인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도 그 10년 동안 그 의견을 바꾸지 않고 유지해온 거 네. 감동스럽네요. 감동스럽다고요? 아닌가요? 네.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 지금 박지훈 선수가 임대가 됐는데 배수영 선수 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진이 약간 좀 약화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 배수영 선수를 갖고 가야 될 어떤 카드가 아닌가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재학 감독이 또 이동환 기자한테 직접 얘기를 했죠. 네, 저도 좀 이제 민망하게 여쭤봤습니다. 네, 감독님, 근데 박지훈이 나가는데 네. 배수영은 왜 나요? 왜 민망해요? 그런 거 얘기해줘야지. 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제 여쭤봤잖아요. 기자 정신. 다만 태도는 조심스럽게. 예, 여쭤봤는데 네. 정신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탠스를 조심스럽게 네. 그래서 여쭤봤더니 네. 이자 감독께서 진짜 아까운 선수 맞다. 노력 진짜 많이 했는데 잘 안 됐다. 헛스를 좋고 운동력 좋고 패스도 할 줄 아는 선수다 심지어. 네. 다만 우리 팀에서는 슛이 좀 안 됐고 연습 많이 했는데도 안 됐고 우리 팀에서 포텐셜이 터졌다면은 지난 한 2년 3년 안에 벌써 터졌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고 이럴 때는 오히려 선수 입장을 생각해서 다른 팀에서 뛰어보는 게 좀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요거 착한 코스프레가 뭔가 들어간 느낌인데. 그렇죠. 과연 기승호 선수를 영입을 안 했다면 배수영을 보냈을까? 이 멘트를 하실 때 이재학 감독이 유독 약간 순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날 믿어달라, 이렇게. 요거는 저도 반신반의 하지만은 일단은 뭐 이제 진짜로 그런 의도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삼성과 모비스의 시스템은 분명히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학 감독은. 그렇습니다. 배수영 선수 삼성 간 거는 뭐 서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잘 결단을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살짝 물어봤던 게 뭐냐면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아마 강준 감독하고 이대성 선수와의 어떤 그 시너지가 좀 나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또 모비스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있죠. 그렇죠. 전준범 선수가 있죠. 전준범 대이를 만든 그 장본인. 그래서 유재학 감독님이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재성과 합을 맞췄다면 이제는 전준범이 아닌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상무 갔다 와서 좀 많이 철이 들어온 것 같아. 훈련을 너무 진지하게 한다. 너무 진지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대성처럼 할 수 있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전준범의 어떤 태도 변화 때문에 그게 뭐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 그러고 지금 김민우 선수도 연습을 거의 다 소화를 하면서 훈련을 굉장히 지금 충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K가 지금 최준영 선수였던 롤 확대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최준영 선수가 슈팅 장착 어느 정도 해내면서 또 어떤 팀 내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경환 감독이 이제 최준영이 좀 이기는 법을 알았다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이기도록 이제 팀 농구를 하는 법을 알았고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속공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줬고 4쿼터는 김선영, 원희 같은 좀 안정적인 세토패스, 안정적인 선수들에게 좀 몰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준영이 어쨌든 팀 내 1, 2옵션이 되어야 되고 확실한 원투펀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 시즌부터 최준영의 세토패스 비중을 조금씩 높여볼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준영 선수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선수 생활의 어떤 기점 분기점이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최준영 선수가 지금 강력한 에이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쵸. 여전히 지금 SK의 어떤 에이스는 김선영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최준영 거기에 2옵션 정도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2옵션 혹은 3옵션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근데 좋은 선수죠. 굉장히 기동력 좋고 크고 물론 이제 뭐 약간 돌플러스 아이 기질도 있지만 좋은 선수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롤을 확대를 시킬 필요는 있는 선수예요. 그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단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선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그 잠재력의 총량이 나오겠죠. 그게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세트 오펜스 롤을 늘리는 거 좋은데 네. 어떤
방향으로 늘릴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스터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커디를 많이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2대 게임 볼핸들러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좀 제일 최준용 게 맞을까요? 이게 국내 선수 멀티플레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그네처 플레이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준영은 그나마 완성형 선수인데 그 밑에 있는 뭐 양홍석이라든가 또 뭐 송교창 뭐 괜찮죠. 여러 선수들 있잖아요. 프로에 왔을 때 공수 밸런스를 맞추면서 자기가 공격에서 확실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를 할 수가 있고 또 공격에서는 어떤 외곽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뭔가를 창조를 해가지고 옵션을 갖다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에이스가 되는 건데 그쵸. 지금 그런 부분들이 도달한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네. 상태에서 최준영이 그나마 제일 근접해 있어요. 최준영, 송교창이 그나마 제일 근접해 있어요. 그 최준영에게 그런 옵션을 준다라는 거는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고비를 갖다 넘어봐라라는 어떤 코칭 스태프의 무언의 압력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최준영 너는 이제 더 역할을 갖다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최준영 선수의 그런 역할은 올라갈 것이고 FA로서 몸값은 폭등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시그네처 플레이, 어떤 공격 옵션에 있는 선수를 샷 크리에이터, 슛 기회를 직접 만들어내는 그렇죠. 선수라는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한 네. 케이스가 많았다는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네. 양동근 같은 미드 점퍼는 샷 그렇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옵션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김선영의 돌파 뭐 이런 부분.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 송교창은 이미 좀 약간 다른 장신 포워드들과는 좀 다른 어떤 이미 길을 어느 정도 걸어냈다. 샷 크리에이터로서 본인이 직접 셋 오펜스에서 득점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1대1 통해서. 근데 사실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근데 최준영은 이제 어떤 외국 선수 쪽에서 나오는 슛을 지난 시즌에 3점 슛으로 마무리한다든지 혹은 이제 가운데서 어떤 볼 배급하는 정도 그러니까 네네. 직접 슛을 어떤 생산하는 어떤 슛기회를 생산하는 선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경 감독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2대2 핸들러로서는 어느 정도일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도 볼 운반이 되고 중간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뿌려줄 수 있는 정도이지 2대1을 할 때 좁은 공간에서 볼을 되게 안정적으로 간수를 해내면서 어떤 스크리너의 득점까지 살리는 역할 혹은 뭐 이제 어떤 동선이 긴 패스를 통해서 다른 쪽에서 찬스까지 봐주는 어떤 볼핸들러로서의 어떤 패서로서의 역할은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진짜 최준용 선수가 본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살려야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이런 역할을 맡길지도 궁금하고 문경 감독이.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최준영 선수가 맡게 되는 선수가 2m대 선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빅빅이 2대2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빅빅의 2대2 스크린이 스몰 빅의 2대2 스크린보다 2대2 공격보다 확률이 더 낮은 거. 그 스위치를 했을 때 미스매치가 덜 나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공격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빅빅의 어떤 2대2 공격은 효율성이 좀 덜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최준영은 거기에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살짝 다른 유형이긴 하죠. 근데 그 센터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됐을 때 잡고 어떤 미스매치가 났을 때 거기에서 뭔가의 어떤 그 샷 크리에이터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은 최준용 선수의 숙제죠.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랜드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이고 전자랜드가 지금 최근에 뭐 셀럽캡 6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뭐 팬들에 대해서 뭐 팬들이 좀 비판도 좀 하고 있고 선수들의 어떤 사기도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자랜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럽캡 60% 불과한 거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김지현 선수 FA 이탈했고 박찬희, 차바이, 정명삼 등의 어떤 연봉이 정상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단이 사실 뭐 어려운 건 맞지만은 뭐 셀럽캡 사용은 좀 조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전자랜드가 지금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근데 단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팬들의 비난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60%밖에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나머지 갭에 대해서 FA 영입을 갖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지금 전자랜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좀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